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헛찌른 미국, 중국 팽하고 대만만 부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길들이기에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월 9일, 10일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1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하지 않았지만 대만은 초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이라크 등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동맹으로 분류되는 이집트, 터키는 초청 명단이 없었으며 태국과 베트남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번 초대에 필리핀, 폴란드, 인도 등도 초대되어 인권단체 등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라는 후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명칭 자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민주주의 정상회의입니다. 특별히 필리핀하고 폴란드, 인도 등은 민주주의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경우는 1인 독재라는 이러한 측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나라들을 초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미국의 입맛에 맞는 나라들 중에서 이집트, 터키, 태국, 베트남 등이 이번에 빠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라크가 이번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측면이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대만을 포커스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니까 대만이 그리고 중국이 어떤 관계로 이번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그 중국과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 주목할 내용은 대만이 초대가 되었고 러시아, 중국은 초대가 되지 못한 점이죠. 그러면 이번 미국의 제1회 세계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중국은 이번에 핑퐁 외교라고 부르면서 미국에서 열리는 탁구 선수권 대회에 미국 선수와 중국 선수가 혼합복식까지 이루면서 보내서 미국의 아양을 떨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견제뿐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헛찌른 미국, 중국을 팽하고 대만만 초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월에 개최하는 제1회 세계민주주의 정상회의에 110개국을 초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를 초대를 했죠. 거의 대부분의 국가를 초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만도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만도 주미 대표, 즉 샤오메이첸 주미 대표처 대표와 탕펑 행정원 정무위원을 파견하기로 했죠.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상당히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비록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지만 최초로 국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대만의 위상을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1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참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대만 자체로도 이미 흥분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미국이 이번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미국의 세 가지의 큰 뜻이 숨겨 있음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민주주의 동맹이란 사실이죠. 미국은 대만과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의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만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회의에 미국의 동맹으로 분류되는 이집트와 터키가 초청 명단에는 없었으며 태국, 베트남도 역시 초대받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이번 초대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터키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워져 가고 있고 이집트도 지금 중간 단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해서 길들이기를 하면서 이집트를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보인다는 거죠. 베트남 역시 이번에 초대를 받지 못해서 베트남 역시 이번에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초대받지 못한 상황이죠. 이는 중국이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배척하고 국제사회의 주류 가치관과 배치되는 길을 걷는 것을 에둘러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또는 국제사회와 중국의 대결이 정치 이데올로기상의 대결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의 대결임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은 중국과 경쟁, 협력, 대결의 전략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C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C 정책은 Cooperation, 협력입니다. 두 번째는 Competition, 경쟁이고요. 세 번째는 Confrontation, 대결입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명확하게 취하고 있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대결할 때는 대결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말을 빌리면 미국은 중국과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땐 협력하고 대결할 수 있을 때는 대결해야 된다 라고 발언한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Cooperation 이라고 불리는데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이번 회담에 대해서 별 진전이 없었어도 미중 간 군사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0년 전 핑퐁 외교 재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었죠.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지난 23일에서 29일까지 열렸던 2021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파이널스에 린 가오위안, 이게 세계 랭킹 7위인 사람하고 릴리장, 미국 사람인데 35위, 카낙자와 왕마니와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4위인 사람과 지금 양국이 구성된 혼합복식조가 출전을 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혼합복식조의 출전을 통해서 과거 두 나라 화해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연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중 혼합복식조 중 린 가오위원과 릴리 장이 이끄는 혼합복식조는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번 탁구를 매개체로 한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정치적 교류로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요. 이는 미중이 협력관계 회복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선택한 것은 협력이 아니라 경쟁과 대결을 택했다라는 거죠. 중국의 미국의 부름에 호응해서 미국에 벌어진 탁구 대회에서 혼합복식조로 출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협력이 아닌 경쟁하고 대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 보낸 협력의 메시지와 이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전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할 때는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지만 치열하게 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쟁하고 대결한다 라는 측면까지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인 2022년 중국 20차 당 대회 전까지는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3C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제 횡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것보다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졌지 더 가까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유연한 적용입니다. 특별히 대만의 병탄을 저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대만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더 많은 우방들의 지지를 얻도록 돕고 그래서 대만이 세계사회에 대해서 이제 틀을 깨고 나오고 알을 깨고 나오면서 이것을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그리고 대만이 국제적인 영향을 끌어올릴 수 있게 서로 윈윈하는 이러한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만 해협 정세를 둘러싼 상황에 더 많은 나라들의 개입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지금 열심히 대만 해협을 넘나들고 있죠. 넘나들고 있으면서 이들이 지금 대만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 문제 때문에 목을 메고 있고, 특히 TSMC를 위시로 한 반도체 기업들, UMC, 이런 기업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대만의 지금 발언권이 점점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만과의 관계 협력을 통해서 대만을 국제사회의 정치 무대로 한 걸음 더 뛰어넘게 만들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미국, 대만이 이제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대만을 앞세워서 나가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대만 해협의 문제를 중국과 대만의 관계, 즉 국내용이 아닌 국제용으로 판을 키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대만을 이제는 더 이상 제2의 홍콩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서태평양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중국의 야심을 박살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대만이 무너지게 된다. 대만이 무너지게 되면 이 방어선 라인 하나가 완전히 뻥 뚫려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도 대만이 뚫리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나라의 호응을 얻으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가 있죠. 만약 대만이 이 밑에서 뚫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커버할 영역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일본도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만약 약간의 눈을 감아주게 된다면 서태평양 지역은 완전히 중국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하와이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괌도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의 방위비하고도 무관하지 않는데요.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의 야욕을 끄는과 동시에 미국의 방위비까지 줄이려는 목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당연히 분통을 터뜨려야죠.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에 개최하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나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와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지난 27일 공동 의견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서 12월 달에 개최되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나타냈죠. 이날 안토노프 대사와 친 대사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모델도 모든 나라에 꼭 들어맞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이것이 중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러시아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도 너희들이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어 세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치 제도를 단일 척도로 재단할 수 없다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두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이들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 현실에도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러시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러시아 정치체제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의원 내각제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민주주의 회의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미국이 주도하는데 여기에 태국, 베트남, 그리고 터키, 이집트가 초청이 되지 않았어요.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초청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국도 물론 초대가 됐습니다. 한국도
지금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고 무기 체계도 세계 최강의 무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세계 최강 그리고 비행기까지도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어가면서 세계의 민주주의 질서에 으뜸이 되는 나라로 우리가 나라가 우뚝 서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미국은 두 가지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정책, 두 번째로는 군사정책. 문화정책으로는 한국을 최우선으로 삼고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쳐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의 문화 자체가 한국에 의해서 점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군사적으로도 지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의 세력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지금 현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사태는 이번에 대만을 부른 것 이것은 결코 그냥 봐서는 안 되고 특별히 중국과의 핑퐁 외교를 50년 만에 다시 했죠. 50년 만에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대만만 초대하고 중국은 초대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밑으로 다 모이고 내가 대만도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